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가 노래하는 대한민국 아리랑과 노래 번역의 만남, 오늘 두 번째 강연입니다. 오늘 주제는 노래 번역 음표와 음절의 긴장된 만남으로 정해봤습니다. 음표와 음절의 만남이라고 하니까 꼭 사람 이름 같은데 한번 얼마나 긴장된 만남을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수 박호정님의 노래로 우리 민요 아리랑을 영어로 듣고 강연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번역 실무에서 큰 어려움이 음표와 음절을 일치시킨다. 이거 영어로 매핑이라고 하는데요. 음표와 음절을 일치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노래 부를 수 있는 상태, 이걸 영어로는 싱어빌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싱어빌러티가 달성이 됩니다. 음표와 음절이 일치가 안 되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싱어빌러티를 확보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음표 한 개당 음절 한 개를 딱 일치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잘 하려면 음절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사실 음절이라고 하는 게 생각처럼 쉬운 개념은 아닙니다. 한국어의 경우는요, 한글 표기법에서 한 글자가 한 음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5글자로 한글 표기법상 나오면 5음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외국어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외국어는 음절 구조가 언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법칙을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trike이라는 단어인데요. strike이라는 단어를 한국 사람들 그냥 쉽게 읽으면 스트라이크, 5음절이겠다, 5음절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strike은 그냥 strike 1음절입니다. 5음절이 아니라 1음절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and, 이걸 and 2음절이라고 생각하면 틀리고요. and는 1음절입니다. 간단한 언어학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음절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요. 음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뭐 초성을 첫 소리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성은 가운데 소리라 말하기도 하고, 종성은 끝 소리라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어는 한글 한 글자가 한 음절에 해당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한 음절이겠죠. 이 전이라는 음절의 첫 소리는 지읒이겠죠. 지읒. 그러니까 즈 소리가 될 테고, 가운데 소리는 모음입니다. 모음 어가 될 테고, 끝 소리는 자음 니은이죠. 소리. 이것이 끝 소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어는 초성에도 자음이 한 개가 올 수 있고요. 종성, 끝 소리에도 자음이 또 한 개가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어의 음절 구조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영어는 음절 구조가 한국어와 너무너무 다릅니다. 영어는 음절 구조상 초성과 종성에 여러 개의 자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자음군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영어의 독특한 음절 구조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성에 여러 개의 자음이 나오면 그걸 연속해 발음해야 되고, 종성에 여러 개의 자음이 나와도 그거를 연속해 발음해야 되는 것이 영어의 음절 구조입니다. 자, 아까 strike이라는 단어를 보셨죠? 이거는 영어에서 1음절어입니다. 왜냐하면 초성 자리에 스트르, 이렇게 스트르라고 하는 3개의 자음이 초성 자리에 자음군으로 다 나오면서 이거를 스트르 하고 다 읽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 I는 어떻습니까? I는 이 하고 2음절이 아니라 영어에서 이중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이는 이중모음은 그냥 한 개의 중성, 가운데 소리로 칩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의 경우에는 스트르, 요게 자음군으로 초성에 나오고요.
이중 모음으로 가운데 소리로 나오고 크. 요거는 종성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름저러 스트라이크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엔드의 경우에도 은드가 자음군으로 종성에 나오는 경우일 테고요. 세이브즈의 경우에도 브즈가 자음군으로 종성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여성 의류 광고에 나오는 CM송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여성 의류 광고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라라라라라라. 요 끝에 세 부분 라라라 여기가 비너스 이렇게 되거든요. 사랑의 비너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비너스가 사실은 그 노래에서는 3음절로 처리가 돼서 음표가 3개가 붙었는데 그런데 비너스는 영어에서는 비너스 2음절입니다. 따라서 음표가 2개만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라라라 비너스라고 노래를 부르면 이거는 한국어 노래는 될 수 있어도 영어 노래는 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영어로 노랫말을 만들 적에는 조금 고쳐줘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냐면요. 비너스가 2음절이니까 음표 2개만 둡니다. 그러면 라라라라라라 여기 음표 하나 남지 않습니까? 이 음표 하나 남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너스 말고 여기 세 번째 음표 하나 남는 거에 다른 걸 뭐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대안은 뭐냐 하면 라라라 비너스 와우 뭐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은 제대로 된 영어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노래 번역에서는 언어별로 이 다른 음절 구성 규칙을 다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노래 번역에서는 적절한 노래 부를 수 있는 그 언어의 자연스러운 노랫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리랑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번역에서는 시작 언어, 도착 언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시작 언어는 그 원어를 말하는 거고 도착 언어는 번역되는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시작 언어인 국어의 노랫말과 악보상의 음표 일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가사에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국어 가사 10음절입니다. 그러면 이 국어 가사 10음절은 악보상에서 10개의 음표에 일치되어야만 싱어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지금 아리랑의 바장조 악보가 옆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바장조 악보지만 제가 편의상 다장조 계이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솔파, 라파도, 파솔파파. 지금 제가 읽은 파솔파, 라파도, 파솔파파 이 부분이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10개의 음표입니다. 자, 이렇게 한국어 가사가 적절하게 10음절이 10개의 음표에 일치하는 것처럼 영어 번역도 당연히 영어의 가사가 아리랑의 음표 개수에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영어 번역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해서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조건 한 마디에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번역 작업을 직접 해보니까 첫 번째 마디에 아리랑을 넣게 되면 영어 번역이 도무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을 과감하게 두 번째 마디에 배치시키고 이제 여러 실험을 통해 번역 가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On the hill of 아리랑 he fades away.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on the hill of가 4음절이 돼서 악보상 11개 음표에 일치돼야 되는데 국어와는 달리 한 음절이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처음에 아리랑 이 부분에서 파솔파 다음에 약박에 솔이 하나 더 있어서 다행히 음표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음절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해서 on the hill of의 of라고 하는 음절을 한 개를 더 만들어 집어넣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악보상 11개 음표에 영어 가사 11음절이 일치되니까 싱어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국어 가사의 10음절이 영어 가사에서 11음절로 어쨌거나 하나 늘어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추가된 음절, 늘어난 음절이 on the hill of의 of라는 부분입니다. 자, of는 영어에서 전치사라고 부르죠. 중요한 거는 영어의 노랫말이 싱어블, 노래 부를 수 있고 자연스러우려면 반드시 음악의 박자, 리듬과 언어 표현이 일치해야 합니다. 다행한 거는 파솔 처음 아리랑
개 이름 부분인데 이 파솔 파솔의 마지막 솔이 박자가 약합니다. 약박입니다. 약박이니까 여기에는 강세가 없는 음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치사 오브는요. 언어학자들이 기능어라 불리는데 이 기능어들은 강세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어가 전치사나 관사나 뭐 이런 것들인데 결국 파솔 파솔의 마지막 솔에 강세가 없는 음절 오브를 넣음으로써 굉장히 자연스러운 영어 노랫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노래 번역은 출발 언어, 도착 언어, 음악의 구성에 대한 지식을 모두 갖추고 수행해야 하는 고도의 융복합 응용 인문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래 번역에서 싱어빌러티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의 기준으로 음표와 음절의 만남, 매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음표와 음절의 만남이 긴장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넘사벽 불가능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으실 수 있는데 어렵기는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 강연에 이어서 노래 번역에서 발견되는 번안과 오역의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좀 더 근사한 외국어 번역을 만들어내는 법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가수 박호정 님이 일본어로 노래하는 아리랑을 들으며 오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